이 판결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증거를 평가할 때 성인지 감수성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는지를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2018년 10월 선고 2018도 7709 판결이다.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과 폭행을 가한 뒤 무인 모텔에서 강간하였다는 공소 사실이 과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는가에 있었다. 원심은 강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그 판단 과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났다고 보아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사건의 흐름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남편과 오랜 지인 관계였고 남편의 해외 출국 기간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출국 당일 피해자를 불러내어 사생아 이야기를 꺼내면서 스피커폰 통화로 흉기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주변인과 통화하며 피해자와 남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듯한 공포를 조성했고 실제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때리는 폭행까지 가했다. 이후 며칠 동안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지속했고 강간 혐의가 문제된 날 밤 피해자를 집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객실에서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쇄골 부위를 누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했다는 것이 공소 사실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 삭제되어 확인이 어렵고 피해자가 폭행, 다음날 피고인과 식사를 하거나 이후에도 몇 차례 만나 일상 이야기를 한 점, 모텔 CCTV에서 겁먹은 모습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 모텔에서 나온 뒤에도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했다는 점, 남편이나 수사기관에 협박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가 계속 협박으로 외포된 상태였는지와 폭행, 협박으로 한 거가 현저히 곤란해졌는지에 의문이 남는다고 보았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하여 무죄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 방식 자체에 제동을 걸었다. 먼저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의 증명력 판단을 법관의 자유에 맡기지만 그 자유는 논리와 경험칙에 의해 제한된다고 전제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심증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면 충분하되 모든 가능한 의심을 다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증명력 있는 증거를 근거 없는 의심으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다음으로 피해자 진술 평가 기준을 정리했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내재적으로 모순되는 점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의 심리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구조와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 문화로 인해 피해자가 문제제기 과정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겪어온 현실을 고려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사람마다, 관계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왜 이렇게 행동했느냐라는 통념적 기준만으로 진술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논리, 경험칙의 증거 판단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또한 강간죄의 폭행, 협박 판단도 같은 방향에서 정리했다.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내용과 정도뿐 아니라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범행 당시 처했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 협박이 한 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든 의심 사유들을 하나하나 짚으며 그것들이 피해자 진술과 반드시 배치되거나 양립 불가능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CCTV에서 겁먹은 모습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 강간 이후 대화나 흡연이 있었다는 것,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 등은 성폭력 피해자의 현실적 반응, 양상과 사건의 구체적 맥락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원심은 이를 강간이 없었다는 쪽으로 단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증거평가를 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피해자 진술은 수사 단계부터 재일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내재적 모순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피고인 진술의 성격도 중요하게 보았다.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직접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 사실을 지지하는 간접 정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모텔 경위나 성관계 여부에 관해 진술을 번복했고 폭행 직후 불과 며칠 만에 연인 관계가 되었다며 합의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은 사건의 경위와 맞지 않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이 판결문에서 강조된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거나 양립 가능한 사정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과도하게 만들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했고 그 과정에서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는 판단을 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았다. 그래서 강간 부분 무죄 판단은 위법하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했고 강간 부분이 파기되면 다른 유죄 인정 부분과 경합범 관계로 형이 다시 정해져야 하므로 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환송했다. 이 판결이 주는 교육적 메시지는 분명하다. 성폭력 사건에서 법관이 가져야 할 감수성은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믿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피해자에게만 특정한 방식의 행동을 요구하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사건의 맥락 속에서 인간의 반응이 가질 수 있는 다양성을 전제로 증거를 평가하라는 요청이다. 동시에 자유심증주의는 의심할 자유가 아니라 근거 있는 의심만을 허용하는 합리성의 원칙이며 그럴 수도 있다 정도의 추측으로 증명력 있는 진술을 배척하는 순간 그것은 형사증거법의 한계를 넘어선다. 따라서 앞으로 성폭력 사건 심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외부 정황과의 교차 검증, 폭행 협박이 만들어낸 구체적 상황의 현실적 평가를 통해 실체 진실과 절차적 정의를 함께 세워야 한다는 점을 이 판결은 강하게 확인하고 있다.